안녕하십니까. 기업진단평가원 이하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 사장님들 여러 가지 경영을 하시는데 그냥 러닝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사장님들과 나눌 말씀은 정부 정책 자금, 좁게 표현하면 정책 자금이고 넓게 표현하면 자금 조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5년 하반기에 우리 정책 자금이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저 집이 맛집인지 소문이 잘 나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사장님, 빌드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빌드업은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즉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기업도 모두 다 컨디션이 다릅니다. 저희가 그 통계청을 보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포함해서 지금 1000만 개 가까운 회사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요. 그 1000만 개의 기업이 저는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고 매출을 얼마 했고 직원이 얼마 있으니까 어디 가면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회사를, 그 기업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점은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약점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면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자금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빌드업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드업은 말 그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빌드업은 그때그때 그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이 골든타임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우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 우리 회사가 좀 줄여야 되는 약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25년 하반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채권기간이 하반기를 시작하거든요. 8월은 또 휴가죠.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채권기간에 일을 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다들 그 하계휴가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조금 비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골든타임을 좀 말씀드릴게요. 8월 달에 우리 회사가 급박하게 어떤 자금이 외부로부터 차입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일찍 서두르셔서 7월 달에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조금 사장님이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9월로 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은 또 마지막 주에 추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한 주는 또 조금 이제 일하기가 힘드니까 9월 말, 이때는 사장님들이 골든타임에서 조금 빼시고 나머지 시기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4, 4분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0월 4, 4분기는 보통 채권기관들이 마감을 준비합니다. 10월인데 조금 일찍 마감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정부 정책기관이 문을 닫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은 12월까지 일을 하시지만 11월 한 중하순 되면 사장님들도 많이 겪어보셨죠. 예를 들어 신보라는 기관에 가서 보증서 신청을 했을 때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일이 좀 안 되구나. 더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골든타임은 7월달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초순은 조금 휴가 시즌이다. 더뎌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9월 하순은 추석이 껴서 조금 더뎌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급피치를 올리셔야 됩니다. 10월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열심히 해보고요. 11월 초순이 지나면 좀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월은 거의 자금 집행이 어렵습니다. 12월은 은행도 보통 이제 1년 결산을 하는 달이라서 12월은 거의 모든 채권기간이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지금 나왔죠. 7월 한 달 열심히 하고 8월 중하순, 9월 초중순, 그리고 10월 한 달 피치를 올리시고 11월, 12월은 사장님들이 운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은 그렇게 조금 보시고 한 달, 두 달 먼저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빌드업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제가 그 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점은 가산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에 이제 가산점이 좀 있었죠. 공무원 시험 칠 때. 3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그거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A 회사와 B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정부 정책기관에 보증서 신청을 똑같이 했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그 A 회사, B 회사는 누가 봐도 스펙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매출 50억. 그리고 똑같이 어떤 이제 금융회사라고 제가 표현할 뿌리기업이고 매출도 비슷하고 그리고 직원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사장님 신용점수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이제 하반기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두 분 사장님 중에 한 분을 우선해서 보증서를 좀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장님을 하겠습니까? 그때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스펙의 사장님들이 접수를 했을 때 그 두 분 사장님 중에 신보에 선택을 받는 사장님을, 가점이 풍부한 사장님이 그 신보에 선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기간마다 이 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를 대표 선수로 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지적재산권과 그리고 이제 고용, 우리나라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청년 고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 사장님들 잘 아시는 연구소 인증, 벤처 인증, 이런 이제 인증들이 있죠. 이 세 개를 저희가 3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정책이었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인증입니다.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 1, 2, 3번이라고 해서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는 3대장이라서 어느 정책기관을 가도 공통된 가점입니다. 그럼 이 세 종류 가점은요, 사장님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특허가 있어, 우리 회사는 인증이 이런 게 있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우선권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가점이 없는 회사는 요즘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점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나머지 가점에서 그런 이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 나머지 가점 중에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진공이나 소진공이나 기보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메뉴에 있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매출 폭이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신보에서 반려가 될 확률이 커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신보와 비슷한 성격의 보증기관인데,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의 매출이 조금 하락이 됐어도 어떤 특화된 TCB, 제가 이제 TCB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술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회사만의 독특한 기술력이 있다. 특허가 되게 표현이 되겠죠.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력이 우리 회사만의 강점이라는 게 있으면 조금 재무제표의 정량적 평가가 떨어져도 기보에서는 우선순위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권기관, 정책자금기관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공통적인 가점 외에는 적재적소에 사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연출을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9월달, 10월달에 어떤 정책자금 기관에 가서 융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급하게 한두 달 안에 어떤 가점을 좀 빌드업할 수 있는지, 쓸데없이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얘도 가점이 되지만 저 기관에서는 가중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해당 기관에서 가중치를 높게 보는 그런 가점을 취득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효율성 있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골든타임에 맞게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점은 뭐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집중하고 어떤 그 타깃으로 삼아야 되는 정책자금 기관에서 좋아하는 특화된 가점은 또 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사장님들한테 많은 안내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골든타임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가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하반기는 상반기랑은 좀 다르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아무래도 예산이 작고, 또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 정책자금 기관들이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맞는 그런 좀 전략적인 거를 하시면 좋고, 특히 이 가점은요, 이 정권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또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제가 볼 때 7월 달에 굉장히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가산점을, 특히 가중치를 많이 주는 그런 가점이 정책적으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는 뭔가를 좀 세워야 되죠. 공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을 우리가 좀 보고 힌트를 얻어서 우리 회사가 거기에 맞는 가점을 취득해서 하반기에 정책자금을 도전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빌드업에는 그런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가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언제든지 기탄 없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응대하고 현실적인 말씀,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